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엊그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같이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68,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0원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700원 하락했고 그저께는 3% 2,00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9월 16일에 올렸던 부분들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간중간에 툭툭 이제 아래를 깨고 내려가는 듯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6만원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횡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원자력 테마들은 사실 이제 같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래를 받치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모듈 자체가 72기 정도를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하는 격이기 때문에 72기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연 20개 생산하는 그 양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년치 풀로 일감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게 뉴스케일 파워만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뭐 다른 SMR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생산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엄청나게 큰 시장이 다가오는 것이다. 아무래도 한 대여섯 개 정도의 라인을 형성할 것 같은데요. 그 대여섯 개가 아마 뉴스케일 파워 향으로 다 진행되진 않을 것 같고 그 모델마다 최적화시켜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제 이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이런 하락을 좀 막고 있는 듯 합니다. 월봉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오른 뒤에 3개월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사실 큰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다가 2차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10만원 수준의 이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 6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는 170만 주 매도를 하면서 한 이틀 정도 빠졌습니다. 400만 주 매수하고 한 3일 정도 빠졌는데요.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일단 큰 변화 없이 엊그제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매도를 좀 했고요. 큰 매도를 한 수급은 금융투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상당히 약한 모습인데요. 5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1선 결국에는 이탈시켰고요. 9월 17일, 19일 이렇게 바짝 또 하락을 시키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3일 정도 매도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9월 17일에 급락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100만 주 가까이. 그 이후에는 큰 매도 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확실히 지금 이 건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듯 합니다. 일단 현대건설은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지지라인을 또 한번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라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승이 가파르긴 했지만 그 상승을 꽤나 반납하는 이제 절반 수준의 반납을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충분히 지금 이제 조정 계속 받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미래를 본다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계속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쏟아내지 않고 일부 쏟아내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한전 KPS는 121선 지지를 해주는 듯 한데요. 일단 최근에 마찬가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매도를 해서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고요. 한전 기술도 지금 8만원대 수준에서 점점 이제 눌러지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래로 하방으로 지금 눌러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매도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이제 횡보 지지라인 구간에서 오늘은 어제는 좀 이제 이탈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 한수원 사장도 사임을 하고 그 사퇴를 하고
그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그래서 한국전력도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 투자자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도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67,900원 정도를 찍고부터는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5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지만 21선 이탈시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이대로 쭉 떨어진다면 61선까지도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BHI고요. BHI도 계속 하락하죠. 46,000원까지 떨어졌고요. 61선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이제 대부분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이 흐름은 아직 깨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번 튕군 것을 그대로 떨어뜨렸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해서 1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성광밴드도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횡보하던 구간 바닥 라인 근처까지도 주가가 떨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하지만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용도 마찬가지죠. 태용은 이제 지지 라인 없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쭉쭉 밀리면서 지금 거의 이전에 형성하던 바닥 라인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조금 매수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눈에 띄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멈추는 그런 바닥 라인 다질 필요가 있다. 오지는 그래도 강한 모습입니다. 꾸준히 위아래로 흔들긴 하지만 조금씩 평균적인 주가를 높이고 있고요. 61선도 서서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21선 타면서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력 테마 굉장히 약한데요. 여기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은 원자력에 올인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원자력 외에도 사실 이제 에너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업들이고요. 그런 에너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선박 관련한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그런 무역 협상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확실히 이제 최근에 무역 협상 관련해서 끝까지 이제 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좀 강경한 대응을 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이제 영리하게 좀 이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이 트럼프는 그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 미국과의 딜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불리한 협정을 일부러 사인을 안 했다 이런 식의 신호를 공식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미국이 알아채고 결국에는 우리를 계속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관련된 기술 합의 관련된 내용과 비슷한 스탠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패를 다 깐 상태에서 미국에게 이제 그런 주도권이 있다면 계속 궁지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그리고 방사는 최근에 유럽 관련된 시장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원자력 관련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그런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나게 큰 패키지 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불확실해지니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협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불리를 해지든 유리를 해지든 어떻게든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 간의 입장에서 좀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이득을 보고 하는 그거를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확실히 그 수급들이 이 반도체 관련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타이밍, 2차 상승 만큼의 크기가 지금 1차 상승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 연이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 원자력 테마가 이목을 끌 수가 있다면 충분히 그 수급이 다시 붙어서 2차 상승을 시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고요.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3,400포인트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상승들은 최근의 상승은 반도체 대장주 1등, 2등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만들어낸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느냐? 당연한 겁니다. 그 덩치 큰 두 개 합쳐서 거의 이제는 한 600조, 700조 되는 기업들인데요. 코스피의 한 30%는 차지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그게 쉬어갈 때도 다른 종목들이 받쳐줄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연속적으로 아주 많은 매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도 나왔던 것은 반도체 매도보다도 조금 다른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부터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2일까지 또 이제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에 우리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연휴 전에 이제 시장이 거래일로 따지면은 거의 9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일 동안 사실 뭐 증시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연휴가 또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환율은 1399원, 10.5원 올랐습니다. 0.7%.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고, 실제로 미국이 0.25%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환율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미국의 9월에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2025년 9월 제조업 경기 지수가 플러스 23.2로 전월 마이너스 0.3에서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가 플러스 1.7인데 21.5포인트 높게 나와서 23.2가 나왔고요. 요거는 정말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높다는 뜻이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기가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걱정했던 게 뭐였죠? 이 침체였습니다. 근데 침체를 걱정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실제로 까보니 고용지표는 좋지 않은데 제조업 지수는 또 높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목적은 확실합니다. 금리를 계속 내려서 인플레가 조금 유발되더라도 그거를 제조업 지수를 더 활성화시켜서 요거를 무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는 AI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버블을 더 계속 만들어 가겠다.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금리 내렸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내리게 되면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또 이제 2026년에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면 그 유동성 자금을 투입시킬 수 있는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 우리나라에게도 정말 큰 시장이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사실 에너지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이죠. 왜냐고 하면 지금 이제 에너지가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조, 그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경기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반대로 요건 엄청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 에너지주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반도체 칩, 그런 하이닉스가 최근에 HBM 관련해서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한 게 이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높다라는 뜻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수요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영국에 국빈 방문을 해서 원자력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투자 관련된 것을 협의를 했는데요. 오클로가 어제 29% 상승했고 SMR 뉴스케일 파워가 23%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더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대표 이 SMR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전, 인공지능 등에 3,5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밝힌 거고요. 3,500억 달러면 이 한화로 거의 500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크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SMR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국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일본이 가장 빠르게 협상을 했고 정말 호구처럼 협상한 거 아닌가, 일본은 왜 저렇게 협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제일 빠르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자동차 관세 바로 낮춰졌죠. 그 다음에 영국도 지금 가장 빠르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한국이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국가를 활용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엄청나게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조선, 원전, 그 다음에 AI를 엄청나게 지금 키우겠다는 것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바라보는 그 시장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과 일치하다면 지금 이 협상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종목들은 엄청나게 높은 방향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전체 시장에 대한 버블이 터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이제 더 성장한다라고 보고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저런 이 기업들이 성장할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100년 만에 온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지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이후에 대미 투자 압박을 했는데 영국에는 238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래서 양국 기술 번영 협정, 원자력 민간 협정을 맺었고요. 대미 투자를 옥죄는 한국과 EU, 일본 대비해서 영국과는 또 이제 상호 보완 투자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 점점 끈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이 향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로에 대한 제작, 그 다음에 원전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대체자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 대체자가 찾아졌을 때가 이제 가장 큰 위기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영국이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이 건설 비용과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는 건설 비용은 결국에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과 한국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에이펙 이 행사가 열릴 때 중국 이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도 방한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각각 국가와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트럼프가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이 합의도 있겠지만 사실상 플러스해서
우리나라와의 제조업 관련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전에 의제로 나왔던 것이 민간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영국에 가서 원자력 협력을 했듯이 이번에도 한국에 왔을 때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결론으로 가기까지 아마도 9월달, 10월 이 추석 초까지 해서 계속 그런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단기간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겠지만 이제는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고,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10월 저 에이펙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정부 간에 이제 견제를 하는 와중에도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원전 시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컨퍼런스 참여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무진끼리는 이미 이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이제 공동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대폭으로 이제 축소시켜서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전체 시장 파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미국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넓은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구나. 요것도 하나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적절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합의에 대해서 매국노다, 뭐 그런 이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합의 과정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큰 판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합의를 뒤집기가 좀 쉽지 않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을 계속 우리가 역으로 압박을 하면서 하기보다는 사실상 한국이 가진 이 카드가 더 조금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이점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어떻게 이 합의를 한 사람을 조질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도 사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이 원자력 조직도 쪼개버리면서 좀 많이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간 기업들은 각각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이렇게 살아남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정부, 그죠? 그때부터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시작되었고, 그때 SMR 쏙 들어갔었죠. 근데 그때 이 기업들이 SMR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영향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부가 원자력 정책을 펼치긴 했어도 이 SMR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되긴 했지만 이 SMR에 대한 기술을 키우고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것은 이 기업들이 알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테라파워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뭐 이 오클로, 그 다음에 이 엑스에너지, 홀텍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그 기업들이 한국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판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해서 지금 이 원전이 필요 없다. 원전은 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 투자를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더라도 굉장히 이제 불안할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던 그런 국가고 거기에 대한 지진도 잦은 국가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원전 투자를 하느냐? 원전 마피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실상 이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구조물이 붕괴되었다라기보다는 해일로 인해서 그 전압기, 변압기 같은 것이 침수가 되어서 이 냉각수에 대한, 그죠? 냉각에 대한 전기 보급이 끊어지면서 그게 이제 수소 폭발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인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한다라고 이제 목표를 삼고 필요한 것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옆 국가, 일본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서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제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 이 경쟁자들은 이 옛 제조 이 기술력을 다시 우리에게서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최근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상황이 다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관심 가지는 것이 제조업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자력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EU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면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힘겨루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장관은 지어야 된다. 대통령과 환경장관은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지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를 짓는 것은 맞겠죠. 맞고 그것을 이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뭐 3배 가까이 늘린다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시켜 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이제 이 허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기가와트를 건설했을 때 100기가와트에 대한 숫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효율성 30%까지 효율이 떨어지거나 10%대까지 효율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나머지 전력에 대한 공백은 뭘로 메울 건가. 기존에는 LNG 발전과 석탄에너지, 원자력 발전으로 메워왔는데 석탄에너지 이제 없애고 원자력 발전 수명 다해서 멈추고 신규 원전 없을 때 이제는 향후 10년 뒤에 10개의 원전이 수명을 다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해외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겠다.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고 그럼 이제 중국산 이제 에너지를 수입했을 때 지금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원전 추세는 지금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IEA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원전 설비 용량이 2035년까지 3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한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3, 4년 전이었나요? 이제 원자력을 반대하던 쪽에서 세계 추세는 재생에너지 추세다. 왜 원자력을 늘리느냐? 세계 추세에 정말 반대하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영상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세계 추세가 3, 4년 뒤에 원자력 추세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그대로 늘리고는 있지만 그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원자력을 늘리기 시작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그 재생에너지 많이 늘리던 때는 또 안 늘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세계와는 또 반대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성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을 반대로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국가들은 경제성을 살리겠다라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와 제조업에 대한 기술력이 비슷하고 비등하고 우리나라를 제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들이 향후 10년 뒤에 우리보다 경쟁력을 얻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도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특별법이 또 시행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지금 한국에서 활용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겠죠. 근데 재생에너지의 가장 단점은 그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이제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배터리라는 것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건데요. 물을 이제 수전의 분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력을 에너지로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ESS도 있겠지만 이제 바다를 활용해서 NaCl을 이렇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분리를 하고 결합할 때 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컨셉은 굉장히 좋고요. 이제 해상풍력이 계속 돌아가서 전력이 남을 때는 저렇게 바다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쓰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안과 그 다음에 가장 단점은 이제 남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해졌다면 필요할 때 전기가 부족한 것은 아직 대안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이 햇빛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기저 에너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기저 에너지원이 이제는 해외 국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로 점찍었고 석탄 에너지 LNG를 줄이면서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LNG를 늘리고 있고 대만도 사실 LNG 석탄 아직 쓰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역설입니다. 기저에너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재생에너지로는 절대 이게 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를 늘린 만큼 기저에너지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오히려 석탄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 이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으로 그것을 메우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국가들이 이제 많아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면 향후 멈출 수 있는 수명을 다하는 원전에 대해서 우리도 대안이 필요하고 향후 이제 SMR에 대한 이 기술력을 계속 키우겠다면 국내에도 실증 단지가 필요하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얘기가 길긴 했는데요.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한 안보,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제조 경쟁력,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이 흐름을 정말 제 의견 없이 팩트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이제 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에이펙 방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원자력 관련해서 빅딜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0월 달에 있는 행사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이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제 제조업 지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와 협력을 했을 때 한국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민간 기업들에 대한 큰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9월 달까지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약하고 많이 내렸는데 향후 이제 10월 이후 10월 말부터는 좀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